다음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앞서 짚어는 봤습니다. 정부가 2018년 대비해서 53에서 61% 수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의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더 높게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산업계에서는 과도한 수준의 설정이다라면서 우려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도 사실 주식이란 이슈에 또 반응을 재빠르게 하잖아요. 온실가스, 탄소 배출 관련주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이쪽은 처음 다뤄보거든요.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탄소 배출도 지금 솔직히 말하면 산업적인 이슈도 좀 다뤄보면 좋은데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 차트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탄소 배출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탄소 배출이라는 얘기 자체는 여러분들께 조금 생소하고 뭔가 재미가 없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쉽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 그냥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탄소 배출이 많아지게 되면 누가 제일 아플까요? 지구가 아프죠. 왼쪽에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산업 공장에서 여러 가지 막 생산을 하면서 공장이 활성화되고 그 공장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아프게 해요. 자, 지구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부터 현재 시점까지 이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도 이상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통계 자료로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전 세계 탄소 중립에 대한 선언이 이제부터 주 내용이 될 건데, 자, 말 그대로 지구가 아프고 지구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피해를 가장 크게 보는 것이 어디냐? 이상기후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이 기후에 대한 예측이나 말 그대로 지진이나 여러 가지 화산 폭발이나 이런 이상기후들이 결국에는 탄소 배출량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딱 한 군데의 국가에서만 이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동을 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이 배출량을 줄여보자.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내용인데 이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을 줄이는 것을 우리가 넷제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2050년도까지 배출량과 흡수량을 모두 0으로 만들어 보자. 이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 정부에서도 탄소 중립 전환 언급이 꾸준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방금 이왕 MC하고도 좀 살펴봤던 내용인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술들이 받쳐져야 하며 탄소 배출량이 왜 나올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 원료로 사용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휘발유나 석탄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그 원자재들의 사용을 최대한 낮추면서 그 대체제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대체제가 바로 친환경 중에 수소라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의 배출이 없는 연료로 꼽히는 것이 바로 수소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소는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이 채취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장만 해두면은 언제든지 따로 빼서 쓸 수가 있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산업의 연료로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모든 산업 공장을 지금 당장 석탄과 휘발유에서 수소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한 번에 모두 다 바꿔진다면 이렇게 탄소 배출에 대한 내용이 심화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여기에 대한 산업 구조상의 문제로 한 번에 바꾸지 못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또 어떤 기술이 따라붙어야 이 넷제로를 실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이제부터 탄소 배출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아까 최현정 캐스터도 얘기를 잠깐 해줬었지만 CCUS라는 기술이 지금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석탄과 휘발유에 대한 이 활용량을 줄이게 되면서 스스로 어느 정도 배출량을 낮춰가는 작업도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럼 결국에는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는 탄소 배출에 대한 이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왼쪽에 이미지를 보면 그래요. 자, 산업공장에서 연기, 즉 여기에 대한 매연가스, 이산화탄소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이 부분은 결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를 자석으로 끌어당깁니다. 더 이상 날아가지 못하게 붙잡아서 그 붙잡아둔 탄소를 어디로 가요? 산업적으로 다시 재활용을 하거나 땅으로 다시 안전하게 매립을 하는 기술을 바로 우리가 CCUS라고 합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왔는데 탄소 포집, 활용하고 저장하는 것이 CCUS라는 기술이에요. 간단하게 C는 탄소죠. CUS는 포집과 활용, 저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포집, 말 그대로 날아가는 이산화탄소를 붙잡아두는 기술이겠죠. 현장에서 배출 전에 미리 포집을 하는 단계예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 자석이 날아가고 있는 탄소들을 이렇게 붙잡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죠. 그게 바로 포집에 대한 내용이다. 자, 활용 어떻게 하느냐?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연료, 화학 소재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활용을 하면서도 나머지 이 이산화탄소 붙잡아 놨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너무 많이 저장을 했기 때문에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장을 해야 된다. 지하 안반층에 저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탄소 배출을 줄여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은 크게 수소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 연료를 줄이고 이 수소에 대한 에너지를 늘려가는 대신에 자, 그게 이제 한 번에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CCUS라는 기술도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현재 산업 구조상의 특징이라는 얘기겠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이제 차트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산화탄소에 대한 이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후성이라는 기업인데,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황금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주가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임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왔기 때문에 주가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래 방향으로 꾸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황금선 위로 뭐가 올라왔어요? 이정표와 함께 주가의 캔들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금선 위에서 무사하게 이 주가가 이동을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느냐? 추세를 바꾸게 되는 우상향의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후성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탄소 배출 관련과 있는 기업인데 이 차트도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황금선 밑에서 움직이던 차트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황금선 위에 꾸물꾸물 올라와주고 이정표까지 딱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들이 나타나니까 주가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더라. 제가 후성이라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나마 여러분들께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이 후성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근데 실질적인 대장주는 이 SJG 세종이라는 기업입니다. 현재 황금선 밑에 있던 주가의 가격대는 4,500원대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만원대가 넘는 100%가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만 이미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까요?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면 좋을 보물지도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어요. 마찬가지의 차트입니다. 황금선 밑에 있다가 황금선 위로 올라오는 그 여기에 대한 이정표까지 만들어진 차트로서 현재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기업의 차트입니다. 이 종목은 탄소 배출에 대한 재료도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2차 전지와도 또 재료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보물지도와 함께 황금선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이화영 MC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침반 기법의 창시자죠.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핵심 키워드 짚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제대로 또 준비된 기업이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에 한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상원 가이드의 종목 보물지도인데요. 이 특별한 선물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하단 보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 화면에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링크를 클릭 딱 한 번만 해주시면 여러분들 눈앞에는 오늘의 보물지도가 활짝 펼쳐집니다. 이 보물지도는 이상원 가이드가 직접 선별한 그 기회를 잡아볼 수 있는 비밀 공략주인데요.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을 수익의 보물섬으로 안내해드립니다. 현명하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잠시 이상원 가이드의 교육 내용 잠시 정리하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이상원 가이드 도와주세요. 자, 주식시장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정말 막막하셨죠? 이럴 때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제대로 된 길을 보시면 되는데요. 수익으로 향하는 확실한 좌표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원 가이드 오늘 어디부터 배워볼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아요. 차트 안에 황금선 대체 어떻게 찾아야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 황금선 찾기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선은요, 우리가 차트를 딱 열었을 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띄는 딱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빨간색과 파란색, 주가에 대한 직접적인 가격을 알려주는 캔들이 있을 거고요. 그 아래에는 오늘 얼마만큼 거래가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래량과의 지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남은 뭔가 캔들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선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 선을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황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전부 다 이 황금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차트 안에 있는 빨간색과 파란색 뒤에 여러 가지 선들이 있을 건데, 자, 이 선들은 각각 하는 역할들이 다들 달라요. 내가 어떤 시점으로 이 차트를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해석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241선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선은 우리가 1년 동안의 주가 평균 이동 가격을 선으로 길게 이은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좋냐? 사실상 이제 주가에 대한 차트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황금선이 이렇게 우상향을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현재 주가는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차트를 보니까 황금선의 주가가 아래에 있어요. 황금선의 밑에서 이렇게 황금선이 내려가고 있고 캔들들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우리가 하락 추세, 내가 가진 종목이 하락 추세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종목은 항상 우상향의 길을 가고 있는 황금선 위에서 캔들들이 움직이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파악하기 용이한 것은 바로 241선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황금선 하나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자, 이 이동평균선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올바르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차트의 이동평균선인지 아니면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선 정배열과 역배열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동평균선의 특징은 제가 아까도 이 이동평균선들이 여러 가지 선들이 있고 각각 하는 일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정배열은 가장 낮은 숫자부터 가장 큰 숫자까지 차례대로 내려가는 것. 그 말 그대로 5일선이 먼저 올라가고 21선, 61선과 121선 등이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따라가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해요. 이 배열이 나타나야지만 주가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주가가 아래로 향하게 됐을 때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시점이 주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느냐, 그 부분을 분석할 때는 차트의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은 낮은 숫자가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쁜 것은 이 낮은 숫자가 아래에 있어요. 점점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숫자의 일선이 계속 아래를 향하게 되고 그 뒤에서 큰 숫자들의 선들이 따라붙게 되는 말 그대로 역배열의 차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차트를 예를 들었을 때 어떤 종목의 차트를 살펴봐야 될까요? 당연하게도 이 정주행을 하고 있는 정배열의 차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올라가고 있는 차트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크게 노려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들 많이들 얘기하실 건데, 자,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종목은 정배열의 차트가 아니라 역배열의 차트를 먼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바닥인 듯해서 잡았더니 그게 사실 지하실도 있더라. 그 얘기를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자, 완벽한 바닥을 잡아보기 위해서는 이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에 대한 역할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나 주가가 상승으로만 이어지지도 않고 하락으로만 이어지지도 않아요. 하락이었던 차트가 우상향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상승이었던 차트가 하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살펴봤던 건 정배열, 낮은 숫자의 일선이 위로 올라가야지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 시점이 역배열의 차트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낮은 숫자가 아래로 내려가면 역배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낮은 숫자가 갑작스럽게 길을 틀어버려요. 어디로요? 우상향으로 틀어줍니다. 지금의 이 빨간 선처럼. 그러면 전반적으로 주가가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긍정적인 신호잖아요. 그걸 우리가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낮은 이동평균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올바르게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만 얘기를 드리자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기 위해선 역배열의 차트에서 이 유턴해주는 골든 크로스의 차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트를 진입하면 안 될까요? 이미 상승하고 있는 차트에서 이 낮은 숫자의 이동평균선이 갑자기 아래로 고꾸라질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가는 차트가 아니라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가는 차트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직접적으로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얘기를 드렸던 차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하면서 황금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자, 황금선 위에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바닥을 잡아주고 직접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이정표를 만들어줍니다. 그 이정표가 따라가면 주가는 다시 정배열로 바뀌게 되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차트를 찾아야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차트가 되겠죠. 자,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의 차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이 보물지도인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황금선 밑에서 주가가 이동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황금선 위로 안착을 시켜주면서 무려 40%, 50% 이상 상승하는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 10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드렸던 보물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지금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다시 재안착을 시켜주면서 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의 차트가 나왔고요. 이때도 30%가 넘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11월 5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한중 NCS라는 종목인데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제가 황금선 위에 무사하게 안착해준 이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그 뒤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을 때 황금선 꼭 배워보셔야겠죠? 가장 기초적인 지표이면서 여러분들의 주식 여행에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지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물지도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물지도도 한번 상승을 할 때는 이정표를 따라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어떻게 됐어요? 황금선 위로 다시 안착을 시켜줬어요. 근데 황금선 위로 무사하게 안착을 시켜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보물지도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이화영 MC에게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첫 번째 보물지도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성을 짚어주신 이상원 가이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전한 투자의 대가다운 안목으로 두 번째 보물지도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이 아니고요. 나침반 기법으로 고른 특별히 엄선한 종목인데요. 이 보물지도만 손에 가지고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제대로 된 기회 잡아볼 수가 있겠죠. 주식 투자가 어렵다면 오늘만큼은 이상원 가이드와 함께 매수의 기회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소통 창구 통해서 들어오시면 보물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이 부분까지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가지고 계시죠? 일단 휴대전화를 얼른 꺼내주세요.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QR코드 부분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소통방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3가지 혜택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죠. 매주 화, 목, 일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합니다. 이상권 가이드가 직접 모든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이어가 볼게요. 테마는 알겠는데 종목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방법 어렵다. 이거 하나면 됩니다. 테마 섹터 로드맵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이어서 만나볼게요. 저희가 가이드 직강으로 차트 기본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차트 마스터 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아쉽게도 시간이 벌써 저희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저희 마치기 전에 이상원 가이드 투어 마무리 브리핑까지 도와드려 볼까요? 네, 오늘 차트를 보면서 뭐 황금선이나 이정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다뤄보기도 했고요. 산업적인 얘기도 많이 다뤄보긴 했지만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여행을 조금 해보고 싶고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막상 투자를 하려니까 뭐 계좌 개설부터 기업 뉴스 찾아보는 방법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이 난관에 좀 부딪히실 텐데 제가 여기에 대한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교육도 함께 또 챙겨 드릴 테니까 꼭 함께 하시면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궁금한 게 있는데요. 소통방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조금 더 차트 기본 교육 같은 것도 쉽게 알려주시나요? 아, 그럼요.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시간이 없어서 빠르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차트를 열면 빨간색, 파란색 막대기들만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거래량과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 그리고 뭐 지지와 저항,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도 제가 디테일하게 다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도 아낌없이 또 풀어드리니까요. 함께 하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양시장 외국인들의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요즘 장 분위기 안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을까요? 저희와 함께라면 여행도 걱정 없겠죠. 저희 오마이 주식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저희 시간 기억해 주시고요. OBS 경인TV 꼭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